외로움을 달래려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이 제 자유도, 재산도, 가족까지 앗아갈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노년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 그게 정말 행복일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는 시작일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재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로움, 사랑, 그리고 삶의 품격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문득 집에 돌아와 불을 켤 때 아무도 없는 거실을 바라보며 가슴이 허전해진 적 있으신가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 텔레비전 소리만이 친구가 되는 저녁 시간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 누군가 다가와 우리 함께라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라고 속삭인다면 가슴이 설레고 다시 봄이 온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 선택이 정말 행복한 동행이 될까요? 아니면 평온했던 삶의 파도를 일으키는 시작이 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노년의 재혼입니다. 60대, 70대에 맞이하는 새로운 인연,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구어온 자유와 재산, 그리고 가족과의 신뢰라는 삶의 핵심 가치가 걸린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박순자 씨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순자 씨는 68세에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자 집은 너무 크고 적막했다고 해요.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서 재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가 오는 게 전부였죠. 밤이 제일 무서웠어요. 낮에는 그래도 장 보러 나가고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하니까 괜찮은데 밤이 되면 온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았어요. 순자 씨는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알게 된 최 씨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이죠. 순자 씨, 우리 같이 남은 인생 의지하면서 살면 어떨까요? 서로 외롭지 않게. 처음엔 망설였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던 순자 씨는 결국 최 씨 아저씨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자녀들은 반대했지만 내 인생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고 싶다며 재혼을 결정했죠.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가 있다는 것,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 텔레비전을 보며 대화를 나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대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부부인데 뭐가 문제냐고. 처음엔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을 관리하는데 누가 간섭하는 게 불편했죠. 그리고 그녀의 아들, 딸들은 점점 발길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뜸해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최 씨 아저씨가 자녀들에게 이제 이 집은 내 집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평생 아버지가 일구고 어머니가 지켜온 집이 갑자기 낯선 사람의 것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상했던 거죠.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세의 김수동 씨는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만에 68세의 이영애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산악회에서 알게 되었고 1년간 데이트를 하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수동 씨는 똑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결혼 전 재산 계약서를 작성했고 자녀들과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복을 응원한다는 자녀들의 축복 속에 새 출발을 했죠.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로 약속했어요. 돈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만 함께 내기로 했죠.
그리고 서로에게 자유를 주기로 했어요. 내가 등산 가고 싶으면 혼자 가도 되고, 영희가 친구들 만나러 가면 그냥 보내주고. 그게 비결인 것 같아요. 수동 씨와 영희 씨는 5년째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공간도 적절히 분리해서 사용하면서요. 수동 씨의 자녀들도 영희 씨를 좋아하게 되었고, 명절이면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노년의 재혼은 같은 결정이라도 접근 방식에 따라 천국과 지옥처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정말 견디기 힘든 감정입니다. 평생 함께한 배우자를 잃고 나면 집은 갑자기 너무 커지고 침묵은 너무 무거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이 그리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잠깐의 외로움을 피하려다 평생의 후회를 살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정서적 외로움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 문제, 자녀와의 관계, 병환이 찾아올 때의 돌봄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자유와 자존심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젊었을 때의 결혼과 노년의 재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백지 상태에서 함께 그림을 그려나가지만 노년에는 이미 완성된 두 개의 그림을 합치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60년, 70년 동안 형성된 습관과 가치관, 인간관계를 갑자기 바꾸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노년의 재혼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만남이라면 노년의 동반자는 인생의 황혼기를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결말을 위해서는 감정에만 이끌리지 말고 현실적인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의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그림자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외로움에 급하게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내 공간과 자유가 어떻게 침해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행복하고 존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노년의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솔직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이것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순자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순자 씨는 재혼 후 1년이 지났을 때 자신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아침 식사 준비였어요. 최 씨는 아침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면서 매일 아침 6시에 저를 깨웠죠. 사실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는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단순한 식습관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런 작은 부분들이 모여 일상의 피로를 가져옵니다. 최 씨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순자 씨는 융통성 있게 생활하던 사람이었죠. 6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청소도 문제였어요. 저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쓸고 닦는 정도였는데 최 씨는 매일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활이 피곤했는데 점점 제 방식이 틀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순자 씨의 일상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소리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동반자가 오히려 매일매일 작은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된 거죠. 얼마 전에 만난 72세 이정숙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이 자기 고향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갑자기 집안이 술자리가 되었어요.
저는 술 냄새를 정말 싫어하는데 그날 이후로 한 달에 두세 번씩 그런 모임이 생겼어요.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공간의 문제입니다. 평생 자신의 방식대로 꾸며온 집, 자신의 취향이 담긴 공간이 갑자기 다른 사람의 영역이 되는 경험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입니다. 텔레비전 리모컨도 이제 내 마음대로 누를 수 없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보다 남편이 좋아하는 뉴스나 스포츠 중계를 봐야 했고, 소파에 앉는 위치도 이제 남편 자리가 생겼어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게 쌓이니 내 집이 내 집 같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살 때는 당연했던 자유가 어떻게 조금씩 사라져가는지 느껴지시나요? 가구 배치, 식사 시간, 텔레비전 채널 선택 같은 일상의 작은 결정들이 모두 합의가 필요한 일이 됩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익숙해진 분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생각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건강과 돌봄의 문제입니다. 최근 만난 76세 한영호 씨는 재혼 후 2년 만에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건망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초기 치매라고 하더군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약을 챙겨주고 식사도 챙기고 때로는 화장실도 도와줘야 해요. 솔직히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호 씨는 이제 아내의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재혼에서는 이런 상황이 젊은 부부보다 훨씬 더 빨리, 더 자주 찾아옵니다. 70대가 되면 누구나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배우자에게 돌아가게 되죠. 제가 아프면 제 자식들이 돌봐줄 텐데 제가 남이 부모를 돌보는 상황이 됐어요. 자식들도 이해를 못해요. 아버지, 왜 그 나이에 그런 짐을 지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돌보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지만 노년에는 그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의 간병까지 맡게 된다면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짐이 됩니다. 79세 정영수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재혼 후 2년 만에 제가 전립선 수술을 받게 됐어요. 아내는 저를 간호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도 고혈압이 있어서 힘들어했어요. 결국 제 딸이 휴가를 내고 와서 저를 돌봐줬는데 그때 딸과 새아내 사이에 불편한 감정이 생겼어요. 딸은 내가 아버지 돌봐야 하는데 새어머니는 뭐 하는 거냐고 생각했고 아내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딸이 오히려 나를 못 믿어한다고 서운해했죠. 이렇게 건강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인 어려움을 넘어 가족 관계까지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평생 자신을 돌봐온 자녀들과 새로운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유의 문제입니다. 60년, 70년 동안 자신만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갑자기 모든 결정에 누군가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남편이 제 용돈까지 관리하려고 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인데 어디에 쓰냐고 묻고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이런 말씀을 하신 65세 이미경 씨는 재혼 1년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는 느낌이 그녀를 병들게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관계는 모두 위험한 것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수동 씨와 이영희 씨처럼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관계라면 오히려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단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이제 재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만난 76세 한상철 씨는 재혼 1년 만에 자신의 집을 잃을 뻔했습니다. 새 아내가 처음에는 정말 다정했어요. 제게 잘해주고 밥도 잘 차려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을 공동 명의로 하자고 했어요. 당신이 먼저 가면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하냐면서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응했는데 상철 씨는 다행히 자녀들의 만류로 공동명의 절차를 밟기 전에 멈췄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의 아내는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노인의 재산을 가로챈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 문서를 넘겨달라고 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외로움 때문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드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재산 피해는 꽤 흔합니다. 특히 평생 모아온 재산이 있는 노인들은 이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우리 부부니까 통장도 하나로 합치자. 내가 사업하는데 잠깐만 보증을 서달라. 당신 자식들보다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 이런 말들이 반복된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욕심이 앞서지 않습니다. 71세 강명숙 씨는 재산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한 사례입니다. 재혼할 때 변호사와 함께 재산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서로의 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새로 장만하는 물건만 공동 소유로 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남편이 조금 서운해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돈 문제로 다툴 일이 없으니까요. 이처럼 명확한 재산 관리 방식을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많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 자녀들의 감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모의 재산을 기대하고 있던 자녀들에게 갑자기 새로운 부모가 등장하는 것은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첫 생각은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사신 집인데 갑자기 모르는 아저씨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죠. 이런 감정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낯선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불안감, 그리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다 제 삶 살면서 왜 내 삶에 간섭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이런 갈등이 깊어지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죠.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로 가족이 법정에서 만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대화입니다. 자녀들에게 재혼의 의미와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고 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년의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행복한 노년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외로움은 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느끼는 그 허전함, 밤이면 찾아오는 쓸쓸함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이 꼭 재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재혼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친구 관계를 먼저 찾아보는 것입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취미동호회, 종교 모임 등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는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1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 산악회에 가입했는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함께 산에 오르고 도시락도 나눠 먹고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거든요. 75세 이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산악회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이겨냈고 지금은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 재혼을 진지하게 고려하신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에 쫓겨 서두르지 마세요. 처음 만난 날 청혼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나이에 뭘 더 알아볼 게 있나라고 하더군요. 그때 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없이 결혼부터 서두른다면 그건 진심 어린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71세 김영자 씨의 조언입니다. 그녀는 여러 번의 만남 끝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1년 동안 데이트하며 서로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야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법적인 준비는 필수입니다. 재산계약, 유언장 작성, 의료 결정권 문제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예방합니다. 처음에는 재산계약 이야기를 꺼내기가 민망했어요. 마치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이건 서로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돈 문제가 없으니 싸울 일도 없고 자녀들도 안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재산 관리 방식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자녀들과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자녀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우려나 걱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고집을 부리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도 새어머니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지금은 명절이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결말은 솔직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아픔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혼자 산책을 합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새소리를 듣고 꽃을 보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처음에는 혼자라는 게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78세 박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독서, 명상, 일기 쓰기 등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 결과 외로움이 아닌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 심리 상담사, 가족 관계 전문가, 재산 관리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외로워서 누군가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찾는 건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노년의 재혼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더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년은 외로움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때로는 사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했죠.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잠깐의 따뜻함에 속아 평생 모아온 재산, 자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잃는 선택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모든 새로운 만남을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동반자는 여러분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수동 씨와 이영희 씨처럼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재산 문제를 명확히 하며 자녀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강한 재혼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그런 관계는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으면서 여러분다운 자유와 품격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